상위 1% 인간관계의 핵심, 당신이 꼭 알아야 할 부자의 인간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고할 책은요, 부자의 인간관계라는 책도 있고, 또 요 책도 있습니다. 그 상위 1% 부자의 통찰력. 이 두 책 모두요, 사이토 히토리라는 일본의 작가가 쓴 책인데, 이 사이토 히토리는 일본 최고의 부자입니다. 그 세금 납부 순위가 단연간 1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고 건강한 부자라고 인정을 받는 분인데, 오늘 이분이 쓰신 책 2권, 그리고 이 외에도 제가 참고한 신문 기사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자 관계의 핵심을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그 철학을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프레질한 요소를 제거하는 거예요. 자, 프레질. 이 프레질을 이렇게 영어로는 이렇게 쓰고, 그쵸? 이거를 이제 해석하면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이렇게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저기 해외에서 아마존 같은 데서 택배를 받을 때 항상 프레질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어 있죠. 그래서 이 프레질한 요소를 제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그 나심 탈레브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그분이 또 책 한 권을 쓰죠. 용어를 하나 만들어서. 자, 그게 무엇입니까? 안티프레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레질한 거는 깨지기 쉬운 건데 그 앞에 이제 안티, 반대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붙여서 이제 안티프레질로 나가는 게 부자들의, 건강한 부자들의 핵심 철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프레질과 안티프레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며칠 전에 제가 하루 공부 방송에서 이 사이토 히토리를 간단하게 짧게 인용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날에 가장 필요한 거는 돈 공부라는 거예요. 돈 공부. 1980년대 여러분, 우리가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무엇이었냐면 냉전과 국제관계와 그리고 어떠한 정치 경제학 사상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때는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치열하게 맞붙는 시기였죠. 그래서 언제 핵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치 문제, 국제관계에 대해서 촉각을, 그렇죠? 세우면서 항상 지켜봤고 TV만 틀면 거의 여기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고 시대가 많이 변했죠. 그리고 어떻게 변했냐면 자유무역이 심화가 되면서 글로벌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경쟁도 심화가 되었고요. 경제적인 문제, 양극화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굉장히 근원적인 그런 문제로서 이제 여겨지죠. 이런 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돈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제가 됐든 미시경제야, 거시경제야, 금융, 경영, 뭐가 됐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한 개인의 차원으로 여러분 이렇게 줄이면은 어떤가요? 50의 인생을 살고 은퇴를 한 다음에 이후에 또 50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글로벌적으로 큰 문제들도 있지만 저희들의 개인적인 이런 차원으로 보면은요, 여러분 50세의 인생을 전후로 해가지고 은퇴가 가장 많다고 해요. 근데 이 은퇴는 자발적인 은퇴가 아니라, 그렇죠, 회사에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무언의 압박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 유튜브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삼성이라든지 다른 대기업들에서 삼성의 계열사 같았는데 40대 후반부터 이런 무언의 압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은퇴를 하고 났을 때 과거에는 어땠냐? 한 10년에서 많으면 20년 정도만 더 살고 죽으면 됐는데 이제는 어떠냐면 50세의 인생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거의 시기보다 최소 2배에서 3배의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돈 공부가 필수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 1%의 인간관계의 핵심은 뭐냐면요, 돈을 중심으로 생각을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뭐 항상 인간관계에서 내가 돈을 얼마를 더 플러스할 수 있을지, 내가 손해일지 이런 걸 따지면서 하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를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더 심화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거에 비해서요. 신문 기사를 보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그 개그우먼 송은이 씨가 많이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본업은 개그우먼인데 어떤 한 기사를 보니까 자꾸자꾸 사업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잘 나가는 개그우먼이 사업을 벌일까? 지금도 제2의 전성기를 맞았다고 하는데 계속 사업을 확장하잖아요. 아이디어를 내고. 그 이유가 뭐냐?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 방송계가 변화가 너무 빠르다는 겁니다. 옛날보다 더 빨라지고 경쟁도 더 심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약간 우리 경제 거시적인 그런 환경과 비슷하죠? 자유무역이 나타나면서 경쟁이 심화되는 거요. 이 송은이 씨가 2013년도 이후에 전성기를 이제 보내고 좀 한풀 꺾인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갑자기 방송국의 섭외가 들어오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제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내 인생이 되게 프레질하다는 거, 깨지기 쉽다라는 거, 방송국이 나에 대해서 탁 얼굴을 반대편으로 돌리는 순간 금방 내 입장이 바뀐다라는 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고민 끝에 다년간의 또 시간이 소요가 됐죠. 그 어떤 결심을 했냐? 방송국의 섭외를 기다리는 대신 주변 동료들을 모아가지고 직접 컨텐츠를 만들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한 동료를 모으고 이런 문제들에 공감하는 개그맨, 개그우먼들을 모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당시는 비주류 채널이었던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하면서 이거를 성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유튜브 채널은 물론 구글이라는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지만 방송, 뭐 KBS나 MBC나 SBS에서 섭외를 하고 안 하고 보다는 그렇죠. 훨씬 자유롭잖아요. 내가 언제든지 컨텐츠를 찍고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튜브에 만약 못 올리면 팟캐스트에도 올릴 수도 있고, 팟캐스트가 안 되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다른 또 여러 채널, 대안 채널들이 나오겠죠. 그런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기존 그 KBS나 이런 기존 미디어들보다 훨씬 자유롭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강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 프레질한 요소가 약해진 거죠. 그러니까 송은이 씨가 자꾸 사업을 벌이는 이유를 한마디로 하면 삶에서 안티프레질한 요소를 더 가져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돼요? 더 나아가서 그 주류 채널, 그쵸? KBS, SBS, 뭐 MBC 같은 채널에서 송은이 씨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제적 프레질한 요소, 프레질리티를 제거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돈공부의 일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살펴봤어요.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에서 최근에 되게 따끈따끈한 또 보고서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당신이 알아야 할 노후 준비의 5가지 진실. 이렇게요. 이런 제목으로요. 자, 여러분 여기를 한번 잘 보세요. 5개인데 여러분들이 50을 살고 그 이후에 50을 살게 되잖아요. 그때 마주하게 될 중요한 포인트를 5개로 정리한 거예요. 우리가 현재를 살기 때문에 은퇴하고 나서의 삶이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미 지금 살고 있는 분들, 그리고 많은 문헌조사를 하면서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현재 그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기대 수명이 79.7세라고 합니다. 근데 여자분들은 6년이나 더 사셔서 85.7세래요. 근데 현재 50이신 분들, 이제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죠. 그런 50세 남성분들과 여성분들의 기대 수명을 따져보니까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거죠. 남성은 81.45세, 그리고 여성분은 86.84세입니다. 자, 그러면
50세가 아니라 현재 40대까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거예요. 자, 40대 여성이라면 대부분은 90세 이상까지 살게 되는 게 당연하게 여겨진다라는 거예요. 남성분들도 거의 80 후반에서 90세입니다. 엄청 오래 사시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 사신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0세 이후에요. 평생 의료비의 절반을 쓰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의료비는 보통 청년기에 10%, 중장년기에 30%, 60세 이상 노년기에 50%를 사용하게 되는데 엄청 많이 차지하죠. 절반을 차지하잖아요. 근데 남은 기대 수명이 여생이 더 늘어나요. 그러면은 이 노년기, 60세 이상의 노년기 이 50%가 더 늘어나겠죠. 지금도 노년 빈곤의 원인의 제1원인이 뭡니까? 의료비인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의료비는 더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장기간이 긴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유튜브 방송을 보니까 보험 들지 말라고 막 하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 재테크에 넣으라고. 근데 여러분, 저는 뭐 개인마다 맥락 가운데 조금씩 다른 요소는 있겠지만 저는 조금 반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30대인데 보험을 꽤 탄탄하게 들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아기도 그렇고요. 왜냐면 지금 들면 좀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불현듯 언제 어디서든 사고가 또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꼭 감안해서 노후 대비를 하셔서 의료비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 그래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자산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장수 리스크. 오래 살고 죽는 시점을 더 알 수 없다는데, 여러분, 기술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또 어느 순간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이 장수 리스크가 더 커지는 거죠. 기하급수적으로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현금 흐름이 나오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민연금 저는 최소한 꼭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국민연금 문제가 많다고 하지만 그래도 들어야 한다. 주택연금, 여러분 주택연금 아시죠? 자기 집을 소유하는데 빚 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빚을 지지 않으면 그 집을 연금화 시켜가지고, 그쵸, 은퇴 후에 연금 자산화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 주택연금, 또 앞으로 뭐 리츠라든지 주식도 여러분 뭐 성장주, 뭐 가치주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려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 배당을 여러분 꼭 고려하셔야 돼요. 배당. 그렇죠? 연마다 나에게 배당이 나오잖아요. 배당주. 그리고 이제 뭐 부동산을 사셔서 임대료를 뭐 얻는다든지 이런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는 자산이 매우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공부가 매우 중요하겠죠. 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돈이 다는 아니지만 장수 리스크, 내가 어쩔 수 없이 오래 살게 되는 이 현재 시대를 맞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돈 공부는 더 철저하게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주 일자리에서의 퇴직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자, 한국의 50대, 60대 분들의 절반 이상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요, 스스로 퇴직하기보다 강제로 퇴직을 당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얼만큼이요, 여러분? 절반 이상. 2명 중에 1명 이상이에요. 그것도 준비 없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이전과 이후의 삶이 단절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급적 40대 중후반, 아닙니다. 40대 중후반도 아닐 수 있어요. 30대 후반, 40대 초반부터 여러분 인생 2막을 준비하셔야 돼요. 자, 인생 2막이 뭡니까, 여러분? 준비라는 게 바로 공부예요. 추상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이 있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어떻게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살 것인가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과 발맞춰서 웅이사의 하루 공부가 조금이나마 기여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5번째는 뭐냐? 당신의 현재 수입은요, 퇴직과 동시에 급락한다는 겁니다. 급상승하는 게 아니라 급락이요.
주 일자리에서 아까 50대, 60대 분들이 절반 이상이 비자발적으로 퇴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은퇴 전에 그 소비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퇴직 후에는 급락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전의 소비를 그대로 맞춰놓으면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생활을 못 하시겠죠.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 퇴직 전 1, 2년 전부터는 긴축 소비를 하셔야 돼요. 이걸 몸에 체득화 시켜야 됩니다. 습관화 시켜야 돼요. 은퇴하고 당연히 거기에 씀씀이에 맞게 살겠지?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미리요. 아시겠죠, 여러분? 왜냐면 인간이 습관의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가정 아래 최소 1년, 2년까지 소비를 죽여 미리 생활해 보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미래에셋 보고서를 여러분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뭐냐? 그 장수 리스크가 있으니까 돈 공부를 해야 되는데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만들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현금 흐름 창출이 조금 어렵다면 소비를 줄이셔야 되는 거예요. 소비를. 아시겠죠?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또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사이토 히토리, 일본 최고의 부자가 말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금 돈 때문에 힘들다면, 자, 지금까지는 제가 장수 리스크를 말씀드렸죠. 은퇴하고 나서의 어려움. 근데 만약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힘들어요. 자, 그렇다면 장수 리스크, 그 은퇴 후에 남은 50년의 여생 때, 그때가 나아질까요? 지금 힘든데 그때가 나아질 확률이 높을까요? 지금 안 힘들어야 그때도 안 힘들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지금 돈 때문에 힘들지 않아야 그때 힘들지 않을 확률이 높겠죠. 당연하죠, 여러분. 상식적인 사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은 즉슨 뭔가요? 나중에 장수 리스크가 당연히 더 크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돈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게 정답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때문에 힘들다면요, 사이토 히토리, 이 일본 최고의 부자가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오류가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잘못 생활하고 있다라는 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쳐야 할 무언가가 분명히 있다라는 걸 인정하라는 겁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이토 히토리를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사이토님, 저는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왜 돈이 안 모일까요? 정말 열심히 일한 것 같은데, 이놈의 형제 자매라는 놈들이, 자식들이 돈 때문에 힘들다고 매번 나에게만 의지하려고 하니까 제가 돈을 벌어도 돈을 다 써버리게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름 착하게 살았는데 돈이 왜 안 모일까?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자세하게 살펴보니까 이렇다라는 거죠. 필요 없는 것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이웃 사람이 뭘 샀다고 하니까 구매를 하는 거예요. 또 뜻밖의 보너스를 받게 되었는데 이거를 딱 받는 순간 같이 동시에 오는 게 뭡니까? 지름신이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리고 더 저축을 해야 될 시기에 내가 종잣돈을 마련하려면, 그쵸? 그 시기에는 제가 지난번 하루 공부에서 말씀을 드렸죠? 60%, 70%를 저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독한 마음을 품고.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행이나 한번 가자. 우리 열심히 일했으니까. 욜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보세요. 자식들이 집 사고 카드빚 갚는데 자꾸 도와주는 거예요.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근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또 그걸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걸까요? 이거는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미성숙한 착함이라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 영상이 올라갔죠? 그건 착한 게 아니야. 약한 거야. 그건 착한 게 아니야. 멍청한 거야.
우리 내면에 바운더리가 있다고 했어요. 경계선. 심지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나의 내면의 경계선을 여러분 잘 지켜야 됩니다. 자꾸만 퍼주는 게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자식을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자매를 망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의 내면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토 이 부자의 핵심 메시지는 뭔가요? 돈 때문에 힘들다면 너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가 하고 있는 일, 특히 너의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많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 책임이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책임이 아니라 나는 착해서 다른 사람이 너무 많이 요구를 해서 이런 게 아니라 나의 소비 습관이 잘못돼 있구나. 나의 삶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구나. 꽁돈이 들어왔을 때 그걸 막 쓰고 있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하라는 거예요. 책임감 있게 소비를 하고. 그래서 소비, 책임감, 미성숙함,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다는 거를 돈 때문에 힘들다면 인정하시고 철저하게 따져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관련 전문가, 재부 상담가들을 찾아가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 한번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용돈기 입장, 그쵸? 가계부 같은 거를 쓰시면서 내가 지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일종의 재무 관련 데일리 리포트죠?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뽑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토가 말하는 여러분 오늘의 핵심 내용 중에 핵심이에요. 여러분들의 인간관계를 진짜 반성해 보셔야 돼요.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고 있는지를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여러분 핵심이에요. 상위 1% 부자들이 갖고 있는 인간관계 핵심 철학이 뭐라고요?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고 있는지. 자, 여러분 을이라는 말이 있죠. 자, 조던 피터슨 그 교수님의 책을 조금 인용을 해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구 간에 의리를 지켜야 된다고. 의리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의리가 옳다 의자에 다스릴 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거, 옳은 것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옳다라는 게 아닌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나요?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와 공정하고 정직하고 좀 더 발전적인 그런 상호 약속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친구가 있는데 도덕적으로 나쁜 짓을 하재요. 나쁜 짓도 아니어도 좋아요. 뭐냐? 이런 겁니다. 내가 담배를 끊고 싶은데 자꾸 담배를 권해요. 나 술 마시기 싫고 그 시간에 책 읽고 싶은데 자꾸 같이 술 먹자고 맥주를 권해요. 주말에 자기계발 공동체 싱큐베이션에 가서 독서 모임 하고 싶은데 자꾸 한두 번은 좋은데 맨날 야구장에 가재요. 축구장에 가재요. 농구장에 가재요. 꼬득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정말 친구냐 이거예요. 친구일 수는 있겠지만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친구입니까? 라고 부자의 상위 1%의 인간관계 통찰력의 질문을 던졌을 때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의리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얘기하면 거짓 친구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친구들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결국 성공을 하잖아요. 그런 유혹을 뿌리치고 성공을 하면 여러분들의 성공 때문에 혼란에 빠질 사람들이에요. 처음부터 가로막고 에이 술 한잔 하자, 담배 한 대 펴, 무슨 싱큐베이션이야, 축구장 가자, 이렇게 막 가로막는데 여러분들이 결국 그걸 뚫고 올라가면 여러분들의 그런 성공한 모습 때문에 혼란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혼란에 빠질까요? 자신들이 너무 냉소적이고 게으름, 해봤자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생각으로 팽배한데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순간 그게 무너지는 거거든요. 진짜 하면 되네? 그 컴포트 존에서 스트레치 존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시도를 해보니까 저렇게 변화가 되네? 그러면서 내가 나의 모습,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반성해야 되는데 그게 괴롭다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도약이 가능했다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괴롭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는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또 여러분들이 한번 반성해 볼 점은 뭔가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최고의 모습이 돼주지 못하는 친구가로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의리, 진정한 친구 관계는 무엇이었나요? 예, 여러분들 같이 성장하고 목표를 이뤄나가는데 항상 같이 기뻐하고 더 응원하는 거. 거짓 친구들은 뭔가요? 질투하고 안 된다, 냉소적이고 그런 사람들,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힘들면 또 간접 광고를 하게 되네요. 독서 모임 싱큐베이션 빡독 엑스와 같은 공간에 나오십시오. 거기에 나오면 이미 같이 성장하려고 하는 기본 마인드가 탑재되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시겠죠? 그래서 진정한 의리는 여러분 뭐다?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간관계인데, 이게 바로 사이토가 말하는 부자의 인간관계의 핵심.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정말 부자의 인간관계를 갖고 있는지, 진정한 의리라는 거를 그 개념에 맞춰서 내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지. 진정한 친구는 잘 되었을 때 함께 즐겨주는 건데, 그런 친구들이 과연 많은지. 자,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과감하게 끊어내실 필요도 있다라는 겁니다. 만나는 횟수를 점차 줄여나갈 과감한 결단도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어제 내용과 통하네요. 바운더리 심리학. 나의 그 자아 경계선, 바운더리가 경계선이라 뜻이잖아요. 그 경계선이 내면에 잘 잡혀 있으면 비판적으로 사고할 줄 알죠? 그렇죠? 분별력 있게 상대방을 대할 줄 압니다. 여기에서 그렇죠, 제대로 된 인간관계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런 성공한 사람들, 건강하게 성공한 사람들의 그런 인간관계와 그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네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남은 인생 40, 50을 생각할 때 지금부터 힘드시면 안 돼요. 지금 힘들면 그때도 힘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안 힘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 특히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더 만나려고 하려고 하는 거, 그 성장 마인드를 지금부터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남은 여생 50이 편해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셋 보고서에서 말했어요. 남은 여생 50세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살아요. 지금부터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태해져 버리면 프레질한 여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오늘 내용을 여러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부자의 인간관계 무엇입니까? 프레질을 제거하는 건데, 프레질을 제거해서 안티프레질로 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중요한 게 뭐냐? 돈 공부를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왜? 남은 여생이 너무 길어요. 특히 중요한 게 뭡니까? 그 개그우먼, 그쵸? 그분처럼, 송은이 씨처럼 여러분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하셔야 되고, 그런 노력과 함께 은퇴 1, 2년 전부터 소비 수준을 줄이셔야 되는 거,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런 경제적인 부분을 꼭 고려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뭔가요? 특히 인간관계.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금 힘들면 나중에도 힘들어요. 인간관계를 살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내 책임. 내 책임. 아, 내 소비 습관이 잘못됐구나.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도와줬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분별력 있게 해야겠구나. 내가 먼저 바뀌어야겠구나. 내 바운더리를 먼저 고쳐야겠구나. 명심하시는 거.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정말 나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고 있는지, 의리를 지킨다고 나의 성장을 가로막는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있는 건 아닌지. 여러분, 그건 의리가 아니라 잘못된 의리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 그런 친구들하고 자꾸 어울리는 거는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나의 안주하고 싶다는 그런 핑계를 합리화하라는 거예요. 합리화하는 건 아닌가 반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를 여러분들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같이 공부한 부자의 인간관계를
여러분 나의 인간관계, 현재 나의 인간관계 비추어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의 살아갈 방향에 있어서 남은 여생에 있어서 귀중한 인사이트로 실천으로 여러분들의 삶에서 발현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